다음에 네 번째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자, 가정 제가의 필요 조건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하십니다. 첫째 하나는 안으로 종교를 가져가지고 도덕 사후의 지도를 받을 것. 도덕 사후의 지도를 받아라. 안으로 종교를 가져가지고 종교를 가지라. 종교를 꼭 가지라. 이게 지금 이것이 그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종교 필요 없다. 그리고 무종교인의 상당한 수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말이죠,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느냐? 종교를 가져야 하느냐? 그 종교를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 이 대목이다 이 말이죠. 안으로 종교를 가져가지고 그 종교 교법이 지향하는 도덕적 그 규범, 이거를 말이죠,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사후를 가지라. 이 말은 뭔가면요, 그 가정을 지도하는 가정 지도의 스승이에요. 가정 지도의 스승을 가지라. 그래서 이 도덕적 사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정에 정신적 축이 형성됩니다. 도덕적 사후를 가지게 되면요, 도덕적 가정을 지도하는 스승을 가지게 되면요, 가정에 정신적 축이 형성이 되는 거다. 정신적 축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축이 형성이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정에 다가오는 어떤 순경, 난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도덕적 사후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우리가 지도해 나가다 보면은 어려운 경계도 있는 것이고 좋은 경계도 있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계가 다가오면은요, 그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즉 도덕적 사후, 가정의 스승을 가지는 것에서 그런 힘이 이제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법 있는 선지식의 지도를 통해서 가정을 지도해 다스려 나가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말이죠, 그 가정이 가야 될 방향을 항상 제시해 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정을 운영해 나가다가 어떤 경계를 당할 때 그 사후 도덕적 지도, 가정의 지도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지도를 통해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제가의 이 종목의 두 번째 조건은요, 법률을 다스리는데 법률에 순응을 해라. 법률에 순응을 해라.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저 사헌보훈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에 대한 보훈을 하라는 의미다. 법률에 대한 보훈을 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법률에 순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요, 법률에 순응하지 못하면 법망에 걸려가지고 그 가정의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 가정 파괴 현상. 이거는요, 법망에 한번 걸려버리면요, 그 가정은 말입니다, 반드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우리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사회의 일반 법, 정치법 이런 법망에 말이죠.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법에 잘 따르고 잘 순응을 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 제가요법에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안으로는 도덕의 사고를 가지고 바깥으로는 정치에 우리가 이제 일반 정치에 이제 순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요법에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가정 다스리는 데만 지금 그게 정신을 쓰지 말고요. 자기 가정 다스리는 데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가정 다스리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자기 일하고 지금 자기 가정 다스리고 하는데 남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지금 엿보고 말이죠. 그거 지금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 상당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자기 가정 다스리는 것과 다른 사람 가정 다스리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자기 가정 다스리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정 다스리는 것을 비교하라 이 말이거든요. 비교를 해라. 근데 비교를 하는데 그냥 비교하라고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로 비교를 하라 그랬죠. 첫째는요. 희망을 비교해라. 참조해라. 희망을 참조해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비전이죠. 저 꿈이죠. 그래서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호주는요. 호주는 그 가정에 나가야 될 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 가정 다스리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요. 어제 신문에 내가 보니까요. 어제 신문에 이제 원불교 신문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안 봤지 아직? 어제 이제 점심 때 신문사 사장이 갖고 한 번씩 주갖고는 이제 저녁에 살짝 이제 봤어요. 봤는데 구인년은 실천단을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신문 한 페이지를 다 썼더라고. 그건 이제 내가 서울교구에서 지금 한 것이거든. 구인년은 실천단을 그걸 했는데 뭐 하여간 잘 써놨어. 하여간 교화 성장이 그 기간 동안에 9인년은 실천단 운동을 하면서 누가 뭐 100명을 입교시킨 사람이 있고 1년 통계 서울교구 1년 입교 통계가 몇 명이 뭐 2,900명, 3,000명이 입교를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써놨어. 그러면 9인년은 실천단을 하자고 하는 비전은 누가 제시했느냐? 누가 제시했겠어요? 현준아, 누가 했겠나? 교구장이 했겠지. 그럴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그 교구장은 뭔가 하면요, 호주잖아, 가정에서. 호주제. 그런 게 이것이 뭐냐, 9인년은 실천단이 또 멋진 것이 무엇이 멋진가 하면요, 우리가 사종업무 있죠? 사종업무 있죠? 사종업무 중에서 9인년은 실천이 있죠? 그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와 사종 업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9인년은 실천단 운동을 해내가지고 말이죠. 교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구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말이죠. 구인연은 실천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향을 그렇게 만들고 말이죠. 환경을 만들어주고 한 것은 누군가 하면 지도자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이게 희망이잖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말이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가정이 성공했는가, 이 희망을 비교해 가지고 참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법을 참조해라. 그래서 방법을 참조해라. 그래서 그 희망을 말이죠, 성공시켜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원돼야 되는가 하면 수단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수단요. 수단은 뭔가 하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그게 그렇게 달성되는가.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참조하거라. 자, 이제 이렇게 가정과 가정 간의 비교의 관계를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5조의 내용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가정들을 이렇게 서로 말이죠,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이제 희망과 방법을 참조해 가는 것이 제가요법의 마지막 이제 강조점이고, 이제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요법을 이제 대체로 이제 끝내는데요.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맹자 얘기 내가 했죠. 노노하야 이급인지 노하고 요요하야 이급인지 유라 그랬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는 가운어장이라, 천하는 가히 그 손바닥에서 운전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호주는 말이죠. 천하, 나라도 말이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나 조직을 다스리는 가장 기초가 뭐냐? 제가다. 가정 다스리는 거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보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 법의 세 번째는 강자익자 진화상요법이에요. 자, 대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대의는요, 대종사님께서 사회를 보신 관점과 개선 방안이에요. 사회를 보신 관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강자익자 진화상법에서. 세상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분석에서 세상을 보시니까 어떻게 됐냐? 역학관계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걸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학관계가 뭐냐? 강과 약의 역학관계다. 그래서 대종사님 보신 사회가는 말이죠. 강약의 역학관계로 사회를 보셨다. 강약의 역학관계로 사회를 보신 거다. 이 세상이 말입니다. 전부 지금 다 운전돼 가고 있고 지금 하는데 뭐로 지금 보시는가 하면요. 그게 강약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진화하고 강급하고 진급하고 강급하고 진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거를 요점으로 정리하면은 뭔가 하면 강과 약의 진화다. 강과 약의 서로 교섭 관계다. 이렇게 사회를 보신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회 진화의 방법을 제시하셔요. 사회가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강약 진화상요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강약 진화상요법에서는요, 사회가 이제 진화하는데 퇴보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강제약자 진화상요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은사요의 상생의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강약진화요법은요, 사은사요. 최초법은 내가 처음 할 때 그랬죠. 그 기억나나? 대종? 네. 최초법은 처음 할 때 우리 교리의 원형이 최초법에 제시되어 있다 그랬죠. 원기 원년 1월 5월에 지금 원년 5월 달에 지금 이 주로 말씀하셨는데, 교강 발표는 지금 시차가 있다 그랬죠. 그 시차가 있었는데, 근데도 최초법에는 그러니까 사은사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안 썼었어요. 표현은 안 썼었지만도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이죠, 보신 그 원형, 사은사유가 실천되는,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그 원형을 말이죠, 뭐로 와서 제시하느냐? 강약 진화상요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은사유의 원형인데요, 여기서 사은은 뭔가 하면요, 강약 진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은은요, 강약이 진화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 사은이고, 뭐요? 왜 사요가 이래? 사요는 뭔가 하면요, 강약 진화의 구체적 방법이에요. 강약 진화의 구체적 방법이에요. 구체적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강약 진화상요법에서 이제 사요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사은이지만도, 강약 진화의 원리는 사은이지만도 강약 진화의 구체적 방법은 뭐냐? 사요다 이 말이죠. 사요다.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첫째, 대지요. 강약 진화의 대지, 두 번째 이거네요. 이 대이고, 강약 진화를 그 정의요. 강약 진화의 정의, 강약의 정의, 강과 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이걸 보자 말이죠. 자, 강이라는 뭐를 말하면요, 그 원문에 이렇게 놓으셨어요.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이 강이다. 그렇죠? 그랬지? 무슨 일을 막론하고 이기는 것이 강이다. 약은 뭔가 하면요, 반대로 무슨 일을 막론하고 지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는 것이 약이다. 그러면서 대종사님 그 뒤에다가 말이죠, 해석을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요,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요,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랬죠? 강자는 약자로 인해 가지고 강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약자는 강자로 인해 가지고 약자임을 알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놨지? 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죠? 우리가 강약의 성격을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강약의 성격을요. 첫째는요, 제가 볼 때 상대성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아까 그 지금 원문에 나와 있잖아요. 강은 약으로 인해 가지고 강이 됐다 그랬지? 그게 상대됐으니까, 강과 약이 상대됐으니까 강자인 줄 알았다 이 말이거든. 약자는 강으로 인해 갖고 내가 약인 줄 알았다 그랬지? 그게 상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독립 개념이 아니다. 강약은요, 강약의 성격은, 강약이라고 하면 독립 개념이 아니다. 독립적 개념이 아니에요. 장문원이 하나를 놓고 말이죠, 우리가 말을 때 장문원이 하나를 놓고 우리가 강이다 약이다 할 수 없지. 문헌이 하나를 놓고, 현주는 마찬가지잖아. 너를 놓고 말이죠, 지금 강이다 약이다
하나를 그냥 놔두고. 지금 뒤에 계시는 교무님하고 상대가 되니까 아, 나는 강이구나, 나는 약이구나, 이렇게 되지. 이게 딱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약의 두 번째 성격은 뭔가 하면요, 이것만 알면은요, 강약은 다 알아요. 부분성이에요. 모든 부분의 약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부분의 약은 없다. 현주인은 뭔 부분의 강이야? 운동. 이야, 좋네, 운동. 문호인은 뭐가 강이냐? 그럼 못하는 건 뭐예요? 운동. 그러면은 둘이 되면은 강약이 분명하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너는 운동을 못하지만 또 다른 거는 또 전주인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부분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한 부분이 강이면은 모든 부분의 강처럼 그 사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식해요. 그러죠? 이런 우를 범한다 이 말이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자, 이제 그런 게 이걸 알면요, 나하고 문헌이하고도 말이죠, 하면은 강약은 이것은 말이죠, 문헌이가 강인 것이 얼마든지 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있겠지. 문헌이가 나보다도 훨씬 잘하는 거 뭐든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언제 항상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약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항상 부분성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도 집단에 적용되는 거다. 조직과 집단 이런 데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학과 대학을 비교하는 것도,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강이다, 어디가 약이다, 뭐 이런 거 있겠지. 취업은 어디가 강이고 또 뭐는 어디가 뭐 법인 전입권은 뭐가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약이고 이런 거 다 있겠지. 그러니까 부분성, 상대성, 집단성 이것이 말이죠, 다 같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만 작용되는 강약이 아니라 집단에게 작용되는 강약이다. 어쩌면은 대종사님께서 강약 진화상요법을 내놓으실 때 개인의 강약보다는 집단적인 강약에다가 주안점을 주시고 이 강약 진화상요법을 제정해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 그 뒤에. 그래서 약육강식의 사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집단적인 강약을 더 중요시해 가지고 보신 것이 이 강약의 성격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진화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요. 영원한 강이 되는 길. 첫째는요, 영원한 강이 되는 길이. 영원한 강이 되는 길. 이건 뭔가 하면요, 영원한 강이 되는 길은요, 자리이타법을 써라. 강의 말이죠. 자리이타법을 써라. 그래서 이탈만 되면 안 돼. 아이 대종아, 너 이탈만 해봤나?
별로 없는 것. 자, 이타.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이 자리이타예요.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이타만 가지면은요. 이타만 가지면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보시를 하는 것도요. 보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타지만도 자리가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타는 절대로 자리 이타지 말이죠. 이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이 말입니다. 영원한 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 이타법을 써야 된다. 자리 이타법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약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약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자,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허다장. 그런 거. 다허다장. 뭔 말이에요? 되죠? 많이 비우라 이 말 아니야. 많이 비우면은 내가 많이 비우면은 많이 받아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비우면은 많이 받게 되는 거다. 다허다장이다. 그래서 다허는 이타고 다장은 자리단 말이죠. 맞죠? 결국은 내가 많이 비워갖고 많이 베풀고 보시를 하잖아요.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비우잖아요. 강자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베풀어 가지고 약자를 도우잖아요. 약자를 돕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나중에 다장이 되는 거죠. 다장이. 그래서 영원한 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말이죠. 다장다허예요. 다장다허. 이게 먼저 가고 이게 뒤에 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뺏어 내가. 어째 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다 나가게 되죠. 다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과의 이치가 분명하잖아. 다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나가게 되는 거죠. 뺏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 왜 3대가 못 가냐? 강자가 말이죠. 강자의 노릇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말이죠. 억압하고 약탈하고 강자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영원한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은 더 강이 되기 위한 영원한 강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 이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은 말입니다. 이 강자가 해야 될 중에서 마음 자세는 뭔가 하면요. 굴기하심 해야 돼요. 항상 강자는 말이죠. 굴기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체하심.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다. 가장 낮은 마음. 그래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상심이 돼요. 가장 높은 마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낮은 곳에 처해 있으면은 주위에서 기운이 어디로 오느냐? 기운은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주인 기운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현준이가 낮은 곳에 처해 있으면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기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자가 강자되는 길을 한번 살펴봅시다. 약자가 강자되는 길. 이것은 말이죠, 강자를 선도자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선도자 삼아라. 선도자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강자를 선도자 삼아라.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대항하거나 강자에게 대항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대항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항 안 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쓰라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약자는요, 쓰라린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인내와 노력이 없으면요, 쓰라린 인내와 노력, 약자로서의 쓰라린 인내와 노력, 이게 없으면 말입니다, 절대로 약자가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자, 내가요, 우리 서울에 가면 원광대 동문회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익산에 있는 총동문회하고 서울에 있는 총동문회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다른데 서울에 있는 총동문회에 다 참석해 보면요, 참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CEO 포럼이라고 있어요. 서울 동문회 CEO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포럼, 그것을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CEO 포럼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결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끈끈하게 결속이 돼 있는가,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말입니다, 원광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서울에 진출했단 말이죠. 서울에 가가지고 그 원광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서울에서 CEO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약자지. 아이, 서울대학 출신하고 원광대학 출신하고 어디가 강자겠어? 서울대학 출신이 강자예요? 그런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서울이라고 하는 대국제적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말이죠, 인내와 쓰라린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겠나요. 그래서 그 노력들이 서로가 동정상린으로 아니까는 말이죠,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속력이 있어요, 서울 우리 동문회는요. 나 서울 동문회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고는요, 이 연말 송년회 모임에 꼭 이사장 부르거든요. 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하면서 경찰서 수사과장이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사장님, 우리 원광대 출신이 경찰에 몇 명 있냐? 3,000명이 있대, 경찰에. 그러면서 자기가 수사과장, 그 방배경찰서 수사과장 그걸 주더라고, 명함을. 그래서 약자는 말입니다, 이 약자를 면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인내와 노력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대항하고 거부하고 이걸 하지 말고 강자를 선도자 삼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때 약자가 변해서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진화 요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제 대체적인 강약 진화의 방법이 지금 정리가 지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약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 종류가요, 4가지가 나와요. 강약의 종류가요. 영원한 강자, 첫째 하나는요.
영원한 강자. 두 번째는 약이 변해서 강이 변해서 약이 되는 강자. 강이 변해서 약이 되는 강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약자.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약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원한 약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 나왔죠? 그래서 영원한 강자는 한마디로 뭐런가 하면요, 진급에서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계속 진급. 강이 변해서 약이 되는 강은 뭔가 하면 진급에서 강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런가 하면 해생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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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변해서 강이 되는 약은 뭔가 하면요, 강급에서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강급에서 진급으로. 이건 언생어해요. 언생어해. 그리고 영원한 약자는 뭔가 하면요, 영원한 약자는 약에서 약으로, 약에서 약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자력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건 뭔가 하면요, 강은 강의 노력을 잘해가지고, 강의 노력을 잘해서 자기가 자력으로 계속 강제가 되는 거고, 약은 약의 노릇을 잘못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강이 될 수가 있죠. 약의 노릇을 잘하면, 약자의 노릇을 잘하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가지고 이런 강약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타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약자는 강이 될 때 강자가 이끌어주는 타력을 입어가지고 강이 될 수 있죠. 또 약자는 뭔가 하면요, 강자가 이게 약탈하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타력에 의해 가지고 강약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력에 의해 가지고도 강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말이죠, 함께 작용하는 것이 강약진상요법이 지향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요, 우리 교법 중에서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진짜 이 강약진상요법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참 사회를 보신 관점에서 대단히 말이죠, 그냥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없는 그런 그 일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최초 법부가 자꾸 길어지네. 다음에 네 번째, 지도자로서 준비할 요법. 대의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대의는요, 사회와 조직의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사회와 조직의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 가지고 조직의 방향과 이 결정돼 버린다. 그 조직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이 결정돼 버린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준비할 요법을
이제 최초 법은 마지막에다가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조직의 모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자 요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조직의 진강급의 결정이 말이죠.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진강급의 결정이 일어난다, 나타난다.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성부를 하는 것도 말이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준비할 요법을 따로이 정해가지고 말이죠. 이 수신, 제가, 치구까지 했죠. 지금 강약진화요법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요법을 여기서 제시를 해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오는데 시간이 지금 제 1조만 하고 끝내죠.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요. 사회 일반적 지식이라고 말한다. 사회 일반적인 지식이요. 이 지식이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도인에 대한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지도인에 대한 믿음이 좌우된다. 지도인에 대한 믿음이 좌우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을 말이죠. 확실하게 지식의 기반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가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결여된 사람은 말이죠. 그 조직으로부터 믿음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요, 밝은 세상입니다. 밝은 세상에는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지도는 먹혀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는 말이죠. 우리 교리 중에서 사요 중에서 치자본이 있죠. 치자본이 때문에 안 먹혀 들어가요. 지도가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지자본에서 보면요. 맞죠? 치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요의 실천을요, 확실하게 해주면은요, 그런 치자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회는 퇴보된다. 우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퇴보된다. 자, 우리나라 현상에서도 이런 현상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요. 우자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하겠는데 정치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 못하겠네. 말을 못하겠어, 내가. 정치적인 일이 돼가지고. 진짜 우자의 결단이 말이죠.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좌우한다고 하는 거. 좌우한다고 하는 거. 우자의 결정이 말이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도요. 치자가 결정을 하는 것을 말이죠. 우자가 뒤집어 버리면은요. 남북관계는 말이죠.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이죠.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치자가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말이죠.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지자본이 지도자 준비할 요법 1조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몇 시간 안에서 이제 될 것 같아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